수상하셨고, 작년에 국가암호기술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유럽 크립토, CTRSA 등의 또 바이리니어 맵이나 ID 베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계속 발표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발표하신 걸 딱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기대합니다. 박수로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바이리니어 프로덕트 그룹에서의 암호학적 성질들이 있는데, 이 암호학적 성질들이 가능한 것들이 있고 불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새로운 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현재까지 있었던 결과들을 소개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요. 맨 먼저 바이리니어 프로덕트 그룹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컴포지트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을 이제 바이리니어 프로덕트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컴포지트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이 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컴포지트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재미난 성질들이 있는데, 이 재미난 성질들이 왜 암호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런 설명들을 좀 더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합성수 위수에서의 바이리니어 그룹에서 있었던 성질들을 프라임 오더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구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프라임 오더에서 이렇게 컴포지트 오더에서 성립했던 성질들을 프라임 오더에서 구현을 할 때 가능한 점과 불가능한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암호 분야에서 대표적인 논문들을 적어봤는데요. 네, 첫 번째 공개키 암호는 DPR 헬만의 키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처음으로 그룹 스트럭처 시클릭 그룹을 암호학에서 쓴 사례가 될 텐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RSA는 링 구조에서 디자인이 되었죠. 그리고 첫 번째 효과적인 호모모픽 인크립션은 링 구조를 이용했는데 GN 스퀘어. 그리고 첫 번째 ID 베이스드 인크립션이 바이리니어 그룹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첫 번째로 뭔가의 기능을 더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은 암호학적으로 뭔가 큰 혁신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이 기본적인 수학적 구조가 동반됩니다. 동반된다는 게 처음으로 제안을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함께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뭔가 큰 혁신이 일어날 때는 대부분 새로운 수학적 구조를 암호학에 쓰게 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컴포지트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을 사용을 해서, 그리고 혹은 바이리니어 프로덕트 그룹, 프라임 오더에서 바이리니어 프로덕트 그룹을 사용해서 전에 없던 많은 암호학적 프로토콜을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 왜 이전까지는 못했던 것들이 현재 이런 구조를 활용하게 되면 할 수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리니어 그룹, 가장 간단한 바이리니어 그룹이 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바이리니어 그룹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이 그룹 제너레이터는 프라임 오더인 그룹, 두 가지 그룹, 그리고 바이리니어 맵 1을 출력해주는 제너레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바이리니어 맵 2는 G 곱하기 G에서 GT로 가는 non degenerate 바이리니어 맵을 생각을 할 거고요. 바이리니어 맵을 사용해서 처음으로 디자인한 알고리즘들은 예를 들면 ID 베이스드 인크립션 혹은 숏 시그너처인데 스탠다드 모델에서 디자인한 거는, 처음으로 디자인한 것은 이렇게 바이리니어 맵을 활용해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컴포지트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지만 바이리니어 그룹 제너레이터가 존재를 하지만 프라임 오더가 아니라 컴포지트 오더인 바이리니어 그룹을 생성해주는 제너레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컴포지트 오더는 가장 단순하게 큰 프라임 두 개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 오더가 컴포짓이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G라는 것은 이렇게 GP와 GQ의 서브그룹의 인터널 디렉 썸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GP랑 GQ는 그룹의 오더가 N이니까 그룹의 오더가 P인 서브그룹과 Q인 서브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P랑 Q는 서로 소인 걸 잡기 때문에 인터널 디렉 썸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컴포지트 오더가 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하나밖에 없죠. 그룹의 오더가 N이 되면서 서브그룹이, 넌 트리비얼한 서브그룹이 하나 존재를 한다. 프라임 오더에서는 트리비얼한 게 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재미난 성질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서브 그룹이 있기 때문에 서브 그룹 디시전 어썸션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브 그룹 디시전 어썸션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그룹에서 랜덤하게 뽑은 것과 서브 그룹에서 랜덤하게 뽑은 것이 구별하기 힘들더라. 네, 라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는 네, 이게 일리프틱 커브 포인트로 쓰게 되면 그 포인트만 봐서는 이게 서브 그룹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룹의 오도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룹의 오도가 알려져 있으면 당연히 체크하기 쉬울 텐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룹의 오더는 n인데 n이 pq의 곱인데 p랑 q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이고, 사실은 좀 더 재미난 성질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팅이라는 성질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그룹의 오더가 n이 되니까 넌 트리비얼한 서브 그룹이 있으니까 프로젝션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는 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요. 그룹이 있으면 그룹의 엘리멘트들은 여기 GP의 원소랑 GQ의 원소를 항상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널 디렉섬이기 때문에. 근데 프로젝션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죠. 서브 그룹으로. 네. 호모픽한 프로젝션은 항상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프로젝팅 프로퍼티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 바이리니어 맵 구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호모픽은 아니고 맵은 두 개가 딱 있죠. 바이리니어 맵과 호모픽 맵인 프로젝션 맵. 그럼 프로젝팅 프로퍼티가 말해주는 건 이 두 가지 맵이 커뮤터티브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맵이 커뮤터티브하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엘리멘트를 계산을 하면, 엘립틱 커브, 바이리니어 맵을 계산하면 여기 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도, GT에서도 당연히 프로젝션 맵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바이리니어 맵을 계산한 다음에 프로젝션 한 것이나, 각각을 프로젝션 한 다음에 엘립틱 커브라고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데요. 이 바이리니어 맵 연산을 하는 거랑 결과가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프로젝팅 프로퍼티인데요. 이 프로젝팅 프로퍼티가 왜 좋은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지트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을 사용해서 처음 디자인한 알고리즘이 BGN 크립토 시스템인데요. 처음으로 에디티브이면서 곱을 한번 허용하는 인크립션입니다. 먼저 성질을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서브그룹 디시전 어썸션과 프로젝팅. 서브그룹 디시전 어썸션으로부터 우리는 인디스팅귀시빌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디스팅귀시빌리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메시지가 M이라고 할 때 사이퍼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봅니다. G의 M승에 GQ의 R. GQ는 GQ 오더가 Q인 엘리멘트 중에 랜덤한 거 아무거나 골라서 곱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브그룹 디시전 어썸션을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은 GQ 파트가 아니라 그룹 전체에 있는 랜덤한 엘리멘트랑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퍼텍스트 두 개를 구별하기가 힘들면 이 상황에서는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상에서 M과 R' 더해지면 R이 완전히 R' 랜덤이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누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퍼텍스트가 정보를 전혀 누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팅 프로퍼티로부터 사이퍼텍스트 두 개가 있을 때 이 사이퍼텍스트 두 개를 바이리니어 맵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바이리니어 맵 연산을 하는 이유는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립토 시스템이 곱을 한번 허용한다고 했는데 곱을 바이리니어 맵 연산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디크립션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바이리니어 맵과 프로젝션 맵이 커뮤터티브하다는 성질을 쓰게 되면 이 결과에서 바이리니어 맵 연산을 한 결과에서 프로젝션을 한 것은 프로젝션과 바이리니어 맵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프로젝션을 먼저 하게 되면 Q 파트를 날리고 G만 남기 때문에 Q 파트를 날린다는 것은 랜덤한 파트를 제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확히 메시지에 대한 정보만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복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퍼텍스트가 있으면 거기에 프로젝션 맵 연산을 하는 것을 통해서 랜덤한 파트를 소거할 수 있더라. 랜덤한 파트가 바이리니어 맵 연산하기도 전에 들어가 있던 거라고 할지라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로부터 우리는 BGN 크립토 시스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난 성질이 있는데요. 프로젝팅 말고 캔슬링이라는 재미난 성질이 있습니다. 캔슬링은 서로 다른 그룹에서 원소에서 뽑으면 바이리니어 맵 연산을 하게 되면 1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GP라는 것은
오도가 P, GQ는 오도가 Q이기 때문에 바이리니어 맵이면 지수에 PQ 파트가 모두 있기 때문에 1이 된다는 걸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왜 이 캔슬링 프로퍼티가 좋으냐라고 하면 이 캔슬링 프로퍼티는 우리에게 이 인디펜던스라는 성질을 줍니다. 뭐냐면 GP 파트 엘리멘트와 GQ 파트 엘리멘트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영향을 안 주냐면 그룹의 곱, 바이리니어 맵 연삽, 그리고 지수승 이 세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GP 파트의 결과가 GQ 파트에 영향을 안 주고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캔슬링 프로퍼티는 사실은 상관없이 이 곱을 하게 되면 GP 파트끼리 곱이 되고 GQ 파트끼리 곱이 되니까 서로 독립일 텐데 이 바이리니어 맵 연산을 하게 되면 원소가 4개가 나올 텐데 GP랑 GQ를 한 게 모두가 1이 되기 때문에 GP끼리 연산한 것과 GQ끼리 연산한 거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캔슬링 프로퍼티가 이 바이리니어 맵 연산에서의 독립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수승은 이것도 사실은 캔슬링 프로퍼티랑 상관없지만 R승을 하게 되면 GP 파트에는 R마드 P, GQ 파트에는 R마드 Q. 그래서 R마드 P랑 R마드 Q가 P와 Q가 서로라면은 RP와 RQ도 완전히 독립적인 엘리멘트가 될 테니까 이 지수승에 대해서도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캔슬링 프로퍼티로부터 이 바이리니어 맵 연산의 독립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그 구체적인 예제는 여기서는 안 들어볼 텐데요. 나중에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그 우리가 암호 프로토콜들을 디자인하다 보면 어노니머티 같은 걸 익명성 같은 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익명성 같은 거라는 건 뭔가 정보를 숨긴 채 프로토콜 수행을 해야 될 텐데요. GP 파트에 의미 있는 정보를 넣고 GQ 파트에 의미가 없는 랜덤한 정보를 넣어서 뭔가를 수행을 해도 서로 영향을 안 주고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잘 되더라. 그런 성질들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워터스의 듀얼 시스템 인크립션 메소돌로지라는 게 많이 쓰이는데 언제 쓰이냐면 안전성 증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여기에는 캔슬링 프로퍼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캔슬링 프로퍼티가 필요한 이유는 바이리니어 맵 연산에서의 독립성 때문에 그리고 어노니머티를 얻는데 이 대표적인 게 크로스-아이 넌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서는 프로젝팅 프로퍼티를 쓰고요. 여기 정리해뒀네요. 프로젝팅 프로퍼티를 쓰는 게 뷰지 인크립터 시스템이랑 GS 프루프, 캔슬링은 펑셔널 인크립션이나 시그너처 워터 듀얼 시스템 메소돌로지 이런 것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컴포지트 오더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컴포지트 오더는 근데 기본적으로 서브그룹 디시전 어썸션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서브그룹 디시전 어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려면 n이 소인수 분해가 힘들어야 됩니다. n이 PQ의 곱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룹 오더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컴포짓이 아니라 프라임에서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죠. 왜냐하면 프라임 오더에서는 팩터링 어썸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뭔가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여기 적어놓은 거는 현재까지 제가 아는 한에서 결과들이거든요. 무슨 결과들이냐면 프라임 오더에서 바이리니어 프로덕트 그룹을 만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을 프로퍼티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결과들을 낸 논문들인데요. 맨 처음에 크로스-아이가 좀 전에 말씀드린 효과적인 넌 인터랙티브 지로날리지 프로프를 만들 때 처음으로 컴포지트 오더에서 만들고 프라임 오더에서 만들고 두 가지를 다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펑셔널리티를 가지는 게 컴포지트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을 이용해서도 만들었고 프라임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들의 프로덕트 그룹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컴포지트에서 뭔가 했던 게 프라임에서도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정확히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결과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오카모토 다카시마가 펑셔널 인크립션을 만드는데 듀얼 페어링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이제 처음 제안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은 좀 뒤에 설명드릴 캔슬링 성질 자체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 캔슬링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스트럭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만 좀 전 시간에도 나왔던 이 프리만 페어링 프렌들리 커브를
찾는 논문도 썼지만 이렇게 좀 다른 분야에서도 좋은 논문을 썼는데요. 근데 처음 이 두 가지 논문에서는 캔슬링이니 프로젝팅이니라는 성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근데 프리만이 정확하게 그 성질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캐치를 한 다음에 각각의 캔슬링과 프로젝팅 페어링 이 각각의 성질을 가지는 페어링을 프라이모드 그룹 세팅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프리만이 한 것은 여기 그로사이가 이미 썼고 오카모토 다카시마가 이미 썼는데 여기는 근데 좀 더 프로토콜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거기 성질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어서. 그래서 프리만이 한 것은 그것을 정확히 끄집어낸 거죠. 끄집어내서 좀 더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토콜에도 적용할 수 있더라. 그런 걸 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캔슬링과 프로젝팅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성립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컴포짓 오드에서는 둘 다 동시에 성립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아시크립트 2000년에는 레이클레존, 샤함, 프리만 셋이서 내추럴 프로덕트 그룹에서는 여기 캔슬링과 프로젝팅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이제 만들 수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컴포짓 오드에서는 둘 다 동시에 만족했는데 프라임 오드에서는 하나씩만 만족할 수 있고 같이 만족하는 건 안 되더라 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TCC에서는 저랑 천정희 교수님, 돌대 천정희 교수님과 함께 이 MSF 메이클레존 샤함 프리만의 결과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있더라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있더라라고 해서 처음으로 프라임 오드 세팅에서 캔슬링과 프로젝팅을 만족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유로크립트에서는 루이코가 여기 캔슬링과 프로젝팅 말고 여러 가지 또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파라미터 하이딩에 대해서 프라임 오드 세팅에서도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뒤에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시아 크립트에는 제가 발표한 결과는 프로젝팅 페어링 이 경우에 옵티멀한 컨스트럭션이 어떤 거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프린트에 있는데 그 TCC 논문에서 이 캔슬링과 프로젝팅이 동시에 성립하는 결과를 이제 줬는데 그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그룹 디시전 어썸션이 지네릭 모델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근데 루이코와 메이클레존이 한 결과는 서그룹 디시전 어썸션이 지네릭 그룹 모델이 아니라 디시전 리니어 어썸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세팅을 좀 제너럴라이즈해서 결과를 준 게 있습니다. 대략적인 결과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임 오드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그룹을 만들어서 안에 프로젝션 같은 걸 생각하려면 당연히 프로덕트 그룹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G라는 거는 프라임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 제너레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G를 여러 번 아니고 한 번 수행한 것들을 프로덕트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그러면 G는 K 플러스 하나의 G의 프로덕트 그룹, H는 프로덕트 그룹, 그리고 E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 E 햇이 이제 원래 프라임 오더 바이리니어 그룹의 바이리니어 맵이고요. 그 E 햇을 활용해서 이 프로덕트 그룹의 E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예제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두 개 있는데요. 여기는 G 두 개의 곱, H 두 개의 곱에서 가는 바이리니어 맵 1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가능한 한 모든 쌍에 대해서 각각 바이리니어 맵 연산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GT는 이렇게 컴포넌트가 4개가 되겠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 이그젠플로는 그냥 첫 앞에 거 두 개끼리 바이리니어 맵 연산한 것과 뒤에 거 두 개끼리 바이리니어 연산한 거에 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예제 두 개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 새로운 E도 non degenerate 바이리니어 맵인 걸 증명할 수 있고요. 쉽게 이것도 이 E도 non degenerate 바이리니어 맵인 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이그젠플 1, 첫 번째 이그젠플이 프로젝팅 성질을 만족합니다. 사실 이게 그로사와이가 프리만이 이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쌍에 대해서 바이리니어 맵을 하게 되면 프로젝팅을
프로젝팅 성질을 만족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팅 프로퍼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커뮤테이티브한 성질입니다. 바이리니얼 맵과 프로젝션에. 네, 여기 벡터 노테이션을 쓰겠습니다. 벡터 노테이션은 여기 두 개의 컴포넌트를 어떤 G의 각각의 x1, x2 승이라고 하면 그 x1, x2 승을 벡터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G의 벡터로 쓴 거는 컴포넌트가 두 개인 겁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써야지 뭔가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G는 이렇게 GX1, GX2 승을 한 거에 인터널 디렉성으로 쓸 수 있을 거고 H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이리너면 연산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지수승에서 보게 되면 텐서 프로덕트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텐서 프로덕트는 벡터 두 개를 텐서 프로덕트 하면 모든 쌍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쌍이 다 드러나는 게 정확하게 이 헷들의 지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를 한 거랑 같게 되는데요. 그러면 텐서 프로덕트의 성질상 x1과 x2 그리고 y1과 y2가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텐서 프로덕트도 모두 선형 독립입니다.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이렇게 GT라는 것도 GT1, GT2, GT3, GT4 이 네 개의 인터널 디렉성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살펴보면 여기서는 프로젝션 맵을 뒤에 G2 파트를 제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H2 파트를 제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네 개의 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텐데 그때 좀 전에 텐서 프로덕트가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 파트만 따로 프로젝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커뮤테이티브 성질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젠플 1이 프로젝팅 페어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그젠플 2는 G1, G2와 H1, H2가 있을 때 그냥 첫 번째 것끼리 페어링을 한 것과 두 번째 것끼리 페어링을 한 거의 곱입니다. 얘도 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그래서 이 페어링이 사실은 캔슬링 페어링이 되는데 이 이그젠플 2가 오카모토, 다카시마와 그리고 나중에 프리만이 했던 컨스트럭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중요하게 살펴볼 점이 있는데요. 좀 전에 컴포지트 오더에서는 캔슬링 프로퍼티가 중요한 이유가 인디펜던스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컴포지트 오더에서의 캔슬링 프로퍼티로부터 뭔가 인디펜던스를 얻을 수 있는 거랑 프라임 오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면 물론 이 컴포지트 오더에서는 그룹의 곱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고 여기 프라임 오더에서도 그룹의 곱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디펜던스를 얻을 수 있고 바이리니어 맵에 대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지수승을 살펴보면 컴포지트 오더에서는 지수승을 하면 그 지수가 각각 P파트와 Q파트의 완전히 독립적으로 형태로 뭔가 지수승이 되는데 프라임 오더에서는 같은 오더를 가지는 그룹의 프로덕트 그룹이기 때문에 지수승 R을 하게 되면 R의 정보가 양쪽에 다 전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수승이 독립성을 주는데 여기는 지수승을 하는 행위 자체가 GP파트, GQ파트에 독립적으로 지수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캔슬링 프로퍼티가 프라임 오더에서 만든 게 사실 이 2번 성질을 주지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이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컴포지트 오더에서 했던 모든 프로토콜을 그대로 프라임 오더를 가지고 올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젝팅 프로퍼티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그젠플 1은 3개짜리로 여기 3가 들어가는 거 3개짜리를 확장해서 보면 가능한 모든 쌍들에 대해서 페어링을 다 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바이리니어 맵 E가 시메트릭이 안 됩니다. 에시메트릭입니다. 에시메트릭이라는 것은 G랑 H가 설사 같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G의 X랑 H의 Y를 순서를 바꿔서 결과를 계산한 게 같지 않습니다. 이 같지 않은 이유는 텐서 프로덕트가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 결과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쉽게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메트릭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메트릭한 바이리니어 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시메트릭한 건 어떻게 만드느냐? 그로스 아이가 제안을 한 방법은
여기 시메트릭한 것은 시메트릭한 것을 GHHG를 바꿔서 한 다음에 2분의 1승을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G랑 H를 바꿔 넣어도 정확히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메트릭이 되죠. 아주 쉽게 시메트릭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시메트릭을 만든 게 사실은 옵티멀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제안한 방법은 이렇게 컴포넌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곱을 써서 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한 맵이 시메트릭이 정확히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팅인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차이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 이 경우가 컴포넌트가 9개잖아요. 가능한 모든 쌍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추가로 증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컨스트럭션 하는 게 옵티멀하다는 것도 증명했고요. 옵티멀하다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에시메트릭인 경우에는 프리만과 그로사이 컨스트럭션이 옵티멀하다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단 여기서 옵티멀하다는 것의 뜻은 사실 옵티멀하다는 게 주장을 하는 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옵티멀하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네릭 그룹 모델에서만 옵티멀하다는 걸 보였습니다. 지네릭 그룹 모델이라는 것은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네릭 오퍼레이션의 개수만 카운트를 합니다. 지네릭 오퍼레이션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 결과도 옵티멀하다는 게 보인 게 지네릭한 오퍼레이션의 개수가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캔슬링과 프로젝팅 모두 다 성립하는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클레존 샤와 프리만의 아시아크립트 논문의 결과를 좀 더 이해를 해보면 결과는 조건들이 어떻게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캔슬링과 프로젝팅은 성립할 수 없더라라는 건데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썼던 프로포지션이 뭐냐면 캔슬링 페어링이 있으면 그 캔슬 페어링을 한 결과의 그룹 오더가 항상 프라임이어야 된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캔슬링인 경우에 타겟 그룹의 오더가 프라임이다. 오더가 프라임이면 프로젝션이 없죠. 그래서 캔슬링인 경우에는 타겟 그룹에 프로젝션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팅 성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캔슬링인데 그룹의 오더가 타겟 그룹의 오더가 프라임이 아닌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말이 모순인데요.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G의 그룹 오더가 K 플러스 1의 스퀘어입니다. 좀 전에는 K 플러스 1이었죠, 그냥. 근데 스퀘어면서, 그럼 K 플러스 1인 게 K 플러스 1 한 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K 플러스 1에 대해서, 캔슬링 페어링을 하나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 K 플러스 1끼리 캔슬링 페어링을 하는 거. 그래서 K 플러스 1끼리 캔슬링 페어링을 하는 걸 K 플러스 한 개를 모아뒀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명을 해봤더니, 캔슬링과 프로젝팅 성질을 다 만족합니다. 물론 조금 트릭이 더 필요한데요. 그럼 왜 프리만은 안 된다고 했는데 프리만과 메이클레존, 샤암 등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됐을까요? 왜냐면 가정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이 MSF의 임파서빌리티 결과는 그룹의 오더가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1 랭크를 가지는 마들에 대해서 마들이 G의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그러니까 캔슬링과 프로젝팅을 만족하는 게 없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만든 걸 잘 생각해 보면 저희는 K 플러스 1의 스퀘어에 인베딩 되어 있는 게 K 플러스 1 랭크를 가지는 마듈을 더 큰 마듈에 인베딩을 시킨 상태에서 컨스트럭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MSF의 결과에서 다루지 않는 케이스인 거죠. 그 경우에서는 정확히 K 플러스 1 랭크는 이런 경우에만 되는데 저희는 그걸 더 큰 곳에 인베딩 시킨 다음에 컨스트럭션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 결과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다루지 않은 케이스에서 존재하는 게 있더라라는 걸 보인 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루이코와 메이클레존이 한 것은 저는 스퀘어로 했는데 K 플러스 1에 스퀘어로 했는데 그 스퀘어로 하지 말고 그냥 베리어블 D로 주고 그럼 컨스트럭션은 다 똑같은데 여기 K 플러스 1 대신에 그냥 D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그렇게 좀 더 키워놓고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었냐면 저희는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서브그룹 디시전 어썸션이 지네릭 그룹 모델에서만 성립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룹의 사이즈를 더 키워서 뭔가 좀 유동성을 있게 해줘서 서브그룹 디시전 어썸션을 K-리니어 어썸션으로부터 성립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가장 최근의 결과고요. 그리고 뒤에는 사실 뭐 트랜슬레이팅이라는 추가적인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이팅 성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앞에 걸 이해 못하셨더라도 결과만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은 헛된 시간이 안 됐을 테니까 여기 이 한 장만 잘 봐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컴포지트 오더에서는 캔슬링과 프로젝팅이 모두 성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캔슬링 프로퍼티는 이 바이리니어 맵의 독립성을 줬는데 추가적으로 곱과 지수승에 대해서도 독립이 있어서 프로토콜 디자인하는데 효율적이었다. 근데 프라임 오더에서는 캔슬링 따로, 프로젝팅 따로, 그리고 합치는 것 따로 이렇게 각각 컨스트럭션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캔슬링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캔슬링 프로퍼티를 가지는 컨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지수승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못 주더라. 근데 아까 파라미터 헤딩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파라미터 헤딩이 뭔지는 설명 안 드릴 거고 왜 이런 게 필요했냐면 여기 지수승에 대해서 독립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프라임 오더 세팅에서 컴포지트 오더에서 성립했던 많은 프로토콜을 프라임 오더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지수승에 대해서 독립성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현재까지 컨스트럭션들이 제공을 못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성질로서 파라미터 헤딩이랑을 정의하고 뭔가 피해 나가는 방법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루이코가 한 결과고요. 그리고 트랜슬레이팅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거는 프라임 오더에서만 성립을 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컴포지트 오더에서는 성립을 하지 않고 프라임 오더에서만 성립을 하는 성질도 있더라 라는 거. 네,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여기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슬레이팅은 뭐냐면 그룹이 GI는 원래 그룹의 뭐 G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G1의 제너레이터 그리고 G1의 어떤 지수승 그리고 G2가 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건데 그 알고리즘은 뭐냐면 G1에 있던 지수승을 G2로 옮길 수 있는 G1에 있는 지수승을 내가 지수승을 뭔지는 모르지만 G2로 옮길 수 있더라. 지수승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그대로 옮길 수 있더라 라는 성질입니다. 근데 컴포지트 오더에서는 이런 게 성립을 하지 않겠죠. GP랑 GQ가 오더가 다르기 때문에 GP에서의 뭐 지수승을 GQ로 옮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질이 좋은 이유는 결국 설명을 다 하는데요. 근데 메이클레저 샤워 프리만에서 라운드 옵티멀 블라인드 시그니처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증명을 위해서 썼던 성질이 캔슬링과 프로젝팅 성질을 아주 중요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컴포지트 오더에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픈으로 남겨놓기를 얘를 프라임 오더에서도 만들 수 있겠느냐. 근데 좀 전에 이제 저희 TCC 논문에서 프라임 오더에서 캔슬링과 프로젝팅을 모두 만족하는 걸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프로토콜의 증명에서 캔슬링과 프로젝팅을 쓰긴 했지만은 지수승에서의 독립성도 씁니다. 그래서 프라임 오더에서 캔슬링과 프로젝팅을 만족하는 컨스트럭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트랜슬레이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프로토콜을 캔슬링과 프로젝팅을 모두 만족하는 프라임 오더의 그룹에서의 컨스트럭션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승의 독립성이 이제 만들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완전히 다른 똑같은 컨스트럭션인데 프라임 오더에서 완전히 다른 프루프를 제공했습니다. 프로젝팅과 트랜슬레이팅을 이용해서요. 여기는 증명이 캔슬링과 프로젝팅을 썼는데 저희는 프로젝팅과 트랜슬레이팅 성질만을 써서 증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증명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서 캔슬링과 프로젝팅을 쓰는 성질을 프로젝팅과 트랜슬레이팅 성질만으로 뭔가 바꿀 수 있더라. 물론 이거는 실제 프로토콜의 컨스트럭션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프루프에서만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팅은 여기서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프라임 오더 그룹에서 뭔가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포짓 오더를 그대로 프라임 오더로 옮길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관심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차이에서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들이 따로 있더라라는 걸 밝히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완전히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꿀 수 없었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연구들은 좀 전에 임파서빌리티 리저트를 제가 언급을 드릴 때 지네릭 구두 모델에서만 뭔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지네릭 구두 모델 밖에서의 임파서빌리티 혹은 뭐 옵티말이 어떤 건지를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성질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성질 이외에 다양한 성질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아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거고요. 그리고 바이리니어 프로덕트 그룹에서 했던 걸 멀티리니어 프로덕트 그룹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살펴봤더니 멀티리니어 맵이 올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응용에 대해서 크립토 유로 크립토 박스 스탁에서 8편 정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이 프린트에서는 10여 편이 넘습니다.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응용들에서 어떤 성질을 쓰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고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뭐 옵티말한 게 뭔지 그런 거 연구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주셔서 이 시간에 끝날 수 있는데요. 질문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아무리나 코멘트 있습니다.